이번에는 이제 32차 시 네. 사고 처리하기예요. 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가정으로 뭐 진수 학생이 이 공간에서 그 범인물을 작업하다가 부주의에 의해서 그 엔드밀에 손이 베어서 피가 막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뭐 절차를 취해야 되는지 한번 선생님한테 설명 좀 한번. 일단 다쳤으니까 일단 제일 먼저 응급조치를 하고, 그다음 응급조치를 한 뒤에는 이제 주변 선배나 동기나 선생님께 알리고 이게 다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게 꼭 다 같이 있는 법이 없으니까 혼자서 강화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는 바로 뭐 양호실 뛰어가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절차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계 돌다가 막 다쳤다 그러면 먼저 기계를 끄는 게 맞지. 끄고 응급조치하고 주위에다 알려야죠. 나 다쳤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위 없고 뭐 자기 스스로가 이제 양호실 갈 수 있으면 그 상태 양호실 가서 응급조치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가장 해야 될 절차에 대한 것들이 이제 중요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 다쳤을 때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응급조치하냐에 따라 틀려. 예를 들어서 뭐 실례로 하다가 뭐 손이 잘렸어. 그러면 이게 손이 잘렸으면 이게 잘린 손은 접합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잘 보관만 하면 접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 절차라는 게 다쳤으면 응급조치 기계 끄고 뭐 하고 응급조치를 하는데 누구한테 하려고. 진사생이 다쳤으면 스스로 이거를 내가 어떻게 뭐 상처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알린다는 게 주변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다쳤을 때는 뭐 내 스스로가 응급조치하고 기급수는 하면 되는데 혹시 뭐 중상을 받을 적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런 절차들 내가 이거 절차적으로 이거 하고 하는 것들은 뭐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번 더 생각도 해보고 제일 중요한 건 다치면 안 됩니다. 다쳤을 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한번 했는데 뭐 다른 뭐 이렇게 꼭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요, 이게 회사 같은 경우 작업을 할 때 규모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상을 입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지금 뭐 진수 학생이 얘기했던 비슷한 그런 형태대로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우리가 이제 뭐 하다가 이제 많이 다친 걸 일단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2차 피해가 되지 않게 해서 일단 기계 응급 조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기계 돌아서 기계를 빨리 꺼야 되죠. 그러고 나서 그 피해자 이제 응급 조치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뭐 누가 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막 쓸 때는 응급 조치를 하면 안 돼요. 기본적인 응급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위 동료나 관리자한테 빨리 통보를 하죠. 요즘은 전화 같은 게 있잖아요. 회사 같은 경우도 우리 회사도 이제 병원 있으니까 병원 뭐 119만 우리가 이제 네 자리를 하죠. 119는 이제 밖으로 나가지만 119만 눌러도 안전티 병원하고 다 동계 되니까. 그럼 바로 그 응급차가 출동을 현장까지 출동을 하면 이제 환자를 수송을 하면 그 뒤에 이제 관리자가 이제 환자가 도착한 적 없잖아요. 그러면 그 2차 방지 정도만 하고 반드시 중대 사고 났을 때는 그 현장을 훼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사고가 나면 예를 들어 이게 뭐 이거 잡보자가 사고 났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관리자가 와가지고 다 정리해버린다고. 정리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 것 같아? 현장 보존되는. 네. 보존을 왜 해야 되는? 왜 보존을 해야 될까? 왜 다쳤는지를 원인을 보존을 해야 될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유사한 일이 다시는 나타나면 안 돼요. 근데 이 현장에 사고 난 것들을 다 정리해버리면 왜 사고 난지를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중대 사고 났을 때는 현장 보존하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밖에 사고 나면 경찰들이 현장에 가서 재현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 그래서 뭐 이번에도 이렇게 좀 와서 보니까 또 단독 공간에 기계는 4개가 있지만 혹시 뭐 CNC 뭐 위험하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뭐 요즘에 뭐 서로 지병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그래서 작업하다가 뭐 충격이 아닌데 쓰러질 수 있고 그런 거에서 반드시 뭐 주변에 요청하니까 뭐 이 시간 이후에 배치해서 작업을 하더라도 늘 이 안에는 뭐 2명이 존재해서 같이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 주는 게 서로의 안전은 나의 동료 안전을 누가 지켜준다? 서로가 지켜주고 내 안전은 내가 지키고 뭐 이런 마인드 좋습니다. 뭐 지금 그 사고 응급 처리에 대해서 뭐 이 안에서 벌어지는 거 그리고 또 아니고 산업 현장에서 벌어진 거도 얘기를 했고 아니면 또 기타 또 안전에 또 주의 뭐 2인 1조 작업이나 뭐 2사람 작업한다고 단독 작업 또 뭐 긴급으로 발생돼서 타는 것들 쭉 설명을 해줬는데 뭐 또 궁금한 사항들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재해 발생 시 재해의 종류, 인적, 물적 피해 상황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2차 재해 예방을 행함과 동시에 재해 원인 조사를 위하여 현장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재해 발생 시 조치 순서는 7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제일 먼저 긴급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긴급 조치로 제일 먼저 기계를 정지시켜 피해 확산을 방지합니다. 피해자에게 응급 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관계자에게 통보하고 2차 재해 방지를 위해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재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재해 조사는 6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재해 조사 시 유의사항은 사실을 수집해야 합니다. 목격자 등이 증언하는 사실 이외의 추측의 말은 참고만 합니다. 조사는 신속하게 행하고 긴급 조치하여 2차 재해 방지를 도모합니다. 사람, 기계 설비 양면의 재해 요인을 모두 도출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하며 조사는 2인 이상이 합니다. 책임 추궁보다 재발 방지를 우선하는 기본 태도를 갖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구급 조치를 우선으로 합니다. 2차 재해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세 번째, 원인을 간구합니다. 네 번째, 대책을 수립합니다. 다섯 번째, 대책 실시 계획을 수립합니다. 여섯 번째, 방지 대책을 실시합니다. 일곱 번째, 실시된 대책을 평가합니다. 직격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사고 처리 및 예방, 개선 수행하기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합니다. 공식도 적어보고 꼼꼼히 자료를 찾아보며 공부했는데요. 모두 맞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고의성이 없는 불완전한 상태나 불완전한 행동이 원인이 되어 인적, 물적 손실을 입은 상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밀접 물적 상태가 잘 모르겠어. 틀렸습니다. 때려칠까? 아직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작업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작업사고. 틀렸습니다. 어렵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산업재해를 상해 정도별로 분류한 경우 휴업하지 않고 끝난 재해를 통틀어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사망, 2번 불효재해, 3번 휴업재해. 1번입니다.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중 심리적 요인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고민, 2번 억측 판단, 3번 수면 부족, 4번 착오. 2번입니다. 틀렸습니다. 이걸 틀려? 틀려도 돼요. 공부하면 되죠.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중 관리적 요인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작업정보의 부적정, 2번 관리 조직의 결함 및 교육훈련 부족, 3번 규정 매뉴얼 불비, 4번 건강관리의 불량. 3번입니다. 틀렸습니다. 때려쳐야겠다 그냥. 진수 학생, 진정하세요. 안전활동 가운데 딱딱한 작업장 분위기를 개선하고 직원들의 화목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진행하는 활동으로 5가지 스마일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위험 예지 훈련, 2번 지적 확인, 3번 5S 운동, 4번 툴박스 미팅. 4번입니다. 틀렸습니다. 왜 계속 틀리지? 산업 현장의 내용이라 익숙하지 않은 듯합니다. 안전활동 가운데 작업을 안전하게 오조 작업 시 하기 위하여 작업 공정의 요소에서 자신의 행동을 좋아라고 대상을 지적하여 큰 소리로 확인하는 활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위험 예지 훈련, 2번 지적 확인, 3번 5S 운동, 4번 툴박스 미팅. 2번입니다. 정답! 그렇지. 이게 맞아야지. 단순히 사망, 재해, 휴업재해만 없으면 된다는 소극적인 사고가 아니라 불효재해는 물론 일체의 잠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 파악,
해결함으로써 근원적으로 산업재해를 없애는 것의 운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사고 잘 모르겠어요. 틀렸습니다. 어렵다. 무죄의 정의에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은 경우. 2번 500만 원 이상의 물적 손실이 없는 경우. 3번 소음성 난청인 직업병이 없는 경우. 4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유지하면 되는 것. 3번입니다. 틀렸습니다. 어려워. 안전인증심사의 한 종류로 방호장치, 보호구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서면심사, 2번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 3번 형식별 제품 검사, 4번 확인 검사. 2번입니다. 틀렸습니다. 다음 내용을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안전검사 주기는 기계 설치 후 3년 이내에 최초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5입니다. 정답! 그렇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X입니다. 틀렸습니다. 틀렸구나. 안전검사 기준에 만족하는 자율안전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사업장 자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시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5입니다. 정답! 그렇지. 그만해. 설비에 대한 위험도를 기반으로 설비 검사 방법 및 검사 유효성을 제시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한 진단을 위험성 평가라고 한다. 5입니다. 틀렸습니다. 아니야? 마지막 문제입니다. 추락, 폭발, 붕괴 등 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5입니다. 정답! 이번엔 32차 시 사고 처리 및 예방 개선 수행학입니다. 시험을 봤는데 뭐 공부를 안 했네요. 안전 문제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안전을 많이 강조를 해야 되는데 안전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뭐야 되나? 좀 심화 과정? 이렇게 체계적인 건가요? 그렇게 간단 설비 정도는 하는데 설비 사용법이라는 걸 하는데 실제 지금 산업 현장에서는 뭐 나라가 중진국, 선진국 이렇게 올라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국 레벨에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자들에 대한 보호,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그 안전 관련 사고 나지 않는 것에 무재 활동이라고 하죠. 무사고, 무재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요즘 뭐 이렇게 진사학생도 텔레비전 보면서 사고가 나면 뭐 대통령, 뭐 노동부 장관들이 막 그 현장에 가가지고 지휘하면서 뭐 재발 방지, 또 사후 대책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활동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고가 나면 가장 분석을 해보면 제일 사고 나는 원인 중 하나가 불안전한 행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행동을 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뭐 실습하면서 같이 얘기했지만 칩 같은 경우가 있어서 그 칩을 에어로 막 불면 보안경 써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눈으로 튀게 되면 큰 사고가 나면 그거 대형 사고예요. 예를 들어 눈이 실명된다든가 하면. 그래서 이제 그 칩 같은 게 튀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사고는 예를 들어 이제 보안경을 안 쓰고 사고가 나면 불안전한 행동과 그 보호 착용 미착용이잖아요. 해야 되는 착용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행동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막 사고 나서 실제 이제 안전사고 나는 가장 큰 이유가 작업자의 불안전 행동 그리고 작업 안전 수칙을 안 지켜서 나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사학생 실습을 하면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게 있어요. 안전화 반드시 신어야 되고 작업복 입어야 되고 보안경 써야 되고 작업복도 예를 들어 지금 선생님과들 다 채웠잖아요. 덥다고 뭐 이렇게 걷고 이렇게 되면 이런 게 뭐 침 알 수 있다든가 아니면 걸리든가 그래서 반드시
다 내려서 뭐 단추 같은 거 채워가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줘야 돼요. 뭐 더 궁금한 사항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선생님이 계신 회사에서 이게 무제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진짜 실제 사고가 안 나겠네요? 사고는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뭐 상태에서 사고가 나서 전혀 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무죄가 이제 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사고는 나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게 안 날 수 있으면 참 좋죠.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그 아차 사고들 뭐 기본적으로 뭐 카타칼 하다가 뭐 칼날이 부러지면 뭐 찍힌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그 다양한 사고들이 워낙 사람들이 많고 다양한 작업들이 많아서 그 아차 사고는 많이 발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아까 이제 지적 확인이나 위험 예저 활동에서 계속 그 주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특정 작업 아니면 좀 불특정 작업, 작업이 좀 바뀐다 했을 때 혹시 내가 이 작업할 때 혹시 위험하진 않은가 이런 거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하고 또 끝날 때 마무리할 때 또 하고 그러니까 늘 강조하니까 뭐 진수 학생도 아침에 이제 학교 등교해서 실습 이제 임하기 전에 장고 차등 다 하고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바꿔줘요. 내가 오늘 또 실습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주의하고 또 끝나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정리정돈 같은 경우도 잘해서 기본적으로 내 주위에서 벌어진 사고 같은 것들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정돈 잘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마인드를 바꿔서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끝나고 나서 정리정돈 잘해서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아주 나지 않을 때 사고들이 많이 나요. 가장 기본적인 정리정돈 잘하고 또 생각도 좀 이번을 좀 계기로 해서 진수학생도 실습하면서 혹시 불안전한 행동이 없나, 뭐 불안전한 상태들이 없는가를 잘 점검해가지고 실습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안전도 지키고 뭐 실습이라는 것들도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뭐 실습할 때 안전에 대해서 좀 머릿속에 강하게 좀 생각하고 사고 안 나고 좀 안전하게 실습 잘해서 뭐 좋은 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뭐 질문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인적, 설비적, 작업적, 관리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적 요인은 심리적인 원인, 생리적 원인, 직장적 관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설비적 요인은 기계 설비의 설계상 결함, 표준화 미흡, 방호장치의 불량, 장비 및 점검 미흡 등이 있습니다. 작업적 요인은 작업 정보의 부적정, 작업 자세, 작업 동작의 결함, 작업 방법의 부적절, 작업 공간 부족, 작업 환경 부적합이 있습니다. 관리적 요인은 관리 조직의 결함 및 교육 훈련 부족, 규정, 매뉴얼 불비, 부하에 대한 지도, 감독 결여, 적성 배치 불충분, 건강관리의 불량이 있습니다. 많은 사고는 대부분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으로 촉발되는데요. 불안전한 상태는 혼잡하거나 나쁜 날씨, 미끄러운 바닥, 부적당한 조명, 개인보호구 부재, 방호장치 부재, 경고 시스템 부재 등이 있습니다. 불안전한 행동으로는 서두름, 점검 실패, 경고 실패, 안전규정 무시, 너무 빠른 조작, 부적당한 점검, 위험상태 미보고, 보호구 미착용, 분명치 않은 절차 수행, 장비관리 소홀 등이 있습니다. 원장님 시작했습니다. 공작물 가공 작업을 위해 바이스를 정리하고 정면 커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안전하게 작업하고 있나요? 아까 같은 카타 같은 경우는 카타 그 인서트 팁이 좀 날카로우니까 이럴 때는 좀 홍옥 같은 거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고요. 지금 또 망치질 하는데 이때 그 협착사고 망치질이 잘못돼가지고 하니까 이때도 좀 작업을 주의해주는 포인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보호 착용은 완벽하게 보안형까지 안전화까지 또 회전체 작업이니까 당연히 장갑 안 끼고 전체적으로 아까 불안하게 이제 바이스 핸들이 껴 있었는데
작업 끝나고 나서 이제 바이스 핸들도 다시 이제 빼놓는 작업까지 했으니까 예. 아주 안전 수칙을 잘 지키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못따기 작업을 좀 너무 빠르게 하다 보니까 좀 위험해 보여요. 이러다 지금 뭐 줄이 손을 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뭐 지그를 이용해서 안정적 작업은 일단 준비가 돼 있는데 좀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이럴 때는 좀 약간 좀 속도를 조금 약간 줄여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한다면. 지금 그 회전하고 작업을 할 때는 뭐 굳이 들여다볼 필요는 없죠. 어느 정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떨어져서 작업되는 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니까 뭐 칩이 막 비산되고 있으니까 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경 썼지만 뭐 얼굴이나 손 같은 데 튀면 칩에 이제 화상 같은 거 입을 수가 있거든요. 뭐 너무 떨어지지 말고 적당한 위치에서 작업에 대한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는 그 정도면 적당합니다. 원장님 끝났습니다. 작업은 뭐 전체적으로 뭐 보호구 착용은 다 했고 또 안정적으로 작업을 하는데 워낙 연습을 좀 했던 친구라 뭐 작업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눈으로 볼 때는 좀 불안한 것들이 좀 보여요. 특히 그 버제공할 때 뭐 이럴 때 지금 장갑을 끼지 않고 맨손으로 지금 그 줄을 버제공을 하니까 이럴 땐 더 조심해서 너무 빠른 것보다는 안전 측면에서 좀 조심해 작업을 하고 아까 이제 그 바이스 핸들로 조일 때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실제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직장 나이 들었을 때 뭐 50견, 근근격계 이런 것들에 그 오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그 질병들이 생기거든요. 이럴 때는 중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레탄 그 망치를 이용해서 마무리 하나 뭐 두 번 이렇게 딱딱 조여주고 풀릴 때 역시 그렇게 해서 이 몸 팔에 어떤 뭐 충격이 가해져서 뭐 질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는 거고 뭐 전체적으로 뭐 작업 보니까 또 끝나고 나서도 뭐 정리정돈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뭐 작업은 뭐 잘 하고 나름대로 안전에 대한 의식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가져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 불안전 요소는 제거합니다. 사고는 우스꽝스러운 곳에서 제일 많이 발생되며 지속적으로 사고의 잠재 요인을 찾아내어 조치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제반 규정과 규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스스로가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정신 자세를 가져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수인계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인수인계를 할 때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근무 중 있었던 모든 현상 및 조치 내용과 진척 상황 등을 확실하게 인계해야 다음 근무자가 빠뜨리지 않고 정확한 판단을 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혼자 판단 및 단정을 금지합니다. 이상 현상이 발생되기 전에 약간이라도 이상 징후가 보이면 여러 사람들과 조정하거나 도움을 청하여 함께 일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소외되는 곳의 점검을 철저히 합니다. 여섯째, 작업 후 철저히 마무리합니다. 작업 후에는 꼭 다시 한번 살펴보고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작업을 하고 난 뒤 끝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안전작업의 지름길입니다. 일곱째, 무재해에 강한 의지를 갖습니다. 이번 시간은 32차 시 그 사고 처리하기 내용 중에서 그 이제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영상을 보면서 혹시 뭐 주위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났을 때 뭐 응급조치하는 거, 뭐 119 연락하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영상을 보면서 심폐소생술 한번 이해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폐의 활동이 갑자기 멈췄을 때 실시하는 응급조치입니다. 심폐소생술은 무엇보다 심정지 이후 4분 이내에 빠르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4분이라는 게 골든타임. 예를 들어 이렇게 발생됐을 때 그때 이제 응급조치를 4분 내줬을 때 이제 그분을 그 환자를 살릴 수가 있는 뭐 내용 50%. 그 시간이 넘어가 버리면 뭐 식물인간이 되든가 뭐 그렇게 돼요. 심호흡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뇌가 문제가 돼가지고 정신기관 이렇게
뇌사라고 이거 들어봤잖아. 사람이 숨을 쉬는데 뭐 인지능력이 있고 하는 거. 먼저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환자의 움직임과 호흡 등을 확인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귀로 호흡을 하나 이렇게 보면 호흡을 해요. 근데 이제 뭐 정지할 수도 있고, 근데 그때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보고 119 신고하고 한 친구가 이제 심폐소생술 하면서 이게 알고만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혹시 뭐 지금 밀링의 이제 안전 사고 처리하기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같이 있어서 한번 영상 봤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같이 참고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경환이가 주위에서 있으면 봤으니까 할 수 있겠죠? 네, 해야죠. 네, 해야죠. 그래서 한번 뭐 좋은 영상 봤으니까 앞으로 차후에 뭐 우리도 한번 그런 일 있을 때 직접 그럴 때 뭐 당할 필요 없어요. 네. 한 번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영상 한번 다시 봐서 숙제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질문사항 있어요? 그럼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참고 영상을 보며 심폐소생술법을 학습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무엇보다 심정지 이후 4분 이내 빠르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먼저 환자의 호흡 상태를 확인합니다. 환자에게 반응이 없으면 주변 사람을 특정해서 119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성인의 경우 분당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5에서 6cm 깊이로 압박해야 합니다. 숫자를 세어가며 강하고 빠르게 실시합니다. 가슴 압박을 30회 실시한 후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하는데요. 환자의 고개를 젖혀 기도를 개방하고 환자의 코를 막아 숨을 불어넣는데요. 환자의 가슴이 부풀 정도로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손을 놓아 공기를 배출시켜줍니다. 2차례 인공호흡 후에는 다시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일단은 작업 시작 전에 바로 이제 기계 점검을 하는 게 아무래도 제일 원래 사실상 이게 처음 생소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생소하지 않은 만큼 제일 중요한 거라 생각해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 왜냐면요 이 기계라는 것 자체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위험한 거잖아요. 이제 잘만 다룰 줄 안다면은 이제 전혀 위험하지 않는데, 이제 아무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기계라는 걸 만지면서 칩 같은 게 튀어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뭐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 기계에 사람 그 팔이라든가 이 신체 일부분이 끼어 들어가서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기계 점검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밀링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칩 비상이라는, 그리고 또 카타나 엔드민이 돌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주위에 이제 비상이 되기 때문에 뭐 당장 앞에 아니라 뭐 주위한테도 엄청난 그 팁이 튀니까 위험해서, 기본적으로 작업장 들어올 때 오늘 또 안전하게 내가 실습을 마치고 간다는 그 마음가짐, 또 돌아와서 뭐 안전화, 작업복, 특히 지금 회전체에서는 칩이 비상되니까 아예 보안경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 습관. 뭐 안전이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 보호복을 착용하지만 주변 정리 정돈. 예를 들어 정전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차용 후 반드시 원위치, 지저분한 것들 정리하고, 바닥에 기름이 떨어 있으면 바로 닦고, 저세는 바로 닦고, 미끄러지죠. 이런 것들에 해서 기본적인 그 마음가짐과 내 작업장 정리 정돈이 필수입니다.